내신 시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휴식, 친구들과 놀러가기, 여행? 아닙니다. 수행평가의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인 숙제랑 다르죠?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내신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요. 제출한 다양한 보고서 활동들이 여러분들의 생기부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행평가가 무엇인지, 수행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수행평가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지 수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3가지 방법론을 알려드릴 거고요. 보고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팁, 생기부에 정말 좋은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는 한 가지 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수행평가 대비 방법을 잘 숙지하셔서 전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내용을 막 이것저것 몰아넣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착각을 하는데요. 큰 오해입니다. 모든 평가는 동일하게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이 과제를 평가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수행평가를 할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행평가의 평가 기준은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 교육계획 항목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이런 자료들이 없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 됩니다. 무엇을 평가하기 위한 수행평가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산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평가 기준과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제를 비교하면서 중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평가가 끝난 이후에 확인을 하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평가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번 수행평가에서 내가 평가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잘 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한다면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가 끝났을 때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부분들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은 걸까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할까요? 질문을 하면 선생님은 이 학생은 이 수행평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수행평가 점수도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나와 이런 소통을 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 주십니까? 따지듯이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질문하는 태도여야 되고요. 선생님들과 대화하는 것까지 하신다면 이번 수행평가를 넘어 다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다운받으실 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것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에 반영을 하시면 밀리는 거 없이 수행평가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내신 공부 계획 세우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내신 시험 임박 기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평가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순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너무 기본이니까 이건 베이스로 깔아두고 그 다음은 뭡니까? 생기부에 여러분들이 이런 수행평가 내용이 기록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와 잘 연결이 되느냐입니다.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이런 관련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활동에는 좀 집중을 해야겠다.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진로와 연결지어서 나의 능력을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순위에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수행평가가 여러분들의 내신에 얼마나 크게 반영되는가입니다. 지필시험을 보는 평가와 수행평가 두 가지가 합산돼서 내신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과목별로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행평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죠. 예를 들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40%를 차지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가 10%만 차지를 한다. 그런 경우라면 국어 수행평가가 내신에서 더 점수가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어 수행평가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국영수사가 주요 과목, 내 진로와 연관된 수행평가, 성적에서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과목의 수행평가를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길 바라겠고요. 하루에 제출일이 몰려 있다거나 일주일 내에 다 제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해치워버려면 우선순위 신경 쓰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좋은 평가 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면 되는 것이 이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당연히 좋은 결과 받겠죠? 라고 생각하면서 힘을 빼지 말고 잘 대비를 하시길 바랄게요. 또 이런 의문, 수행평가 점수 조금 못 받아도 지필에서 내가 좋은 점수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행평가에 시간이 많이 쓰이니까 그 시간 동안 내가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필평가에선 좋은 점수 받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수행평가에서 떨어지는 점수만큼 지필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거, 그게 더 어려워요. 수행평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하기입니다. 수행평가를 하면서 했던 활동들이 세특에 기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서를 잘 쓴다면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생기부에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잊지 말고 하시고요. 저는 발표하는데요, 발표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선생님이 여러분 한 명만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발표한 내용이 보고서로 선생님께 전달이 된다면 얘가 이때 이런 발표를 했었구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좋은 기록을 남겨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양식이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다 채우시고요. 해야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약 페이지 만들기입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많은 학생들이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를 선생님께 제출을 합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기 너무 어렵죠. 보고서 형식에는 없었지만 한 페이지 분량으로 짧게 요약해서 올려두면 어때요? 선생님께서 너무 보기 좋구만, 그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고요. 이 내용이 생기부에도 그대로 잘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요약 페이지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도 저희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동기, 두 번째는 과정, 세 번째는 결과, 네 번째는 확장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각 항목이 뭔지 짧게 요약을 드릴게요. 동기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과제를 선정을 했고 수행을 했는지 이유를 적는 겁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숙제 냈으니까 했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내셔야 해요.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점과 연결을 지으면 가장 좋고요. 평소에 별 궁금증이 없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개념들에서 내가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요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방향으로 이 동기 부분을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과정. 어떤 개념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서 이런 실험을 했고 이런 식으로 실제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들을 과정에 기록을 하고요. 내가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알게 됐고 이해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 결과란에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확장입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100점짜리지만 확장을 하는 순간 200점짜리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는 어떤 활동을 더 할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이 확장란에 적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한 페이지로 짧게 요약해서 제시를 한다면 수행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복잡하다. 자, 그러면 뭐만 기억해라? 동기, 과정, 결과, 확장. 이것만 생각하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보고서에 적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왜 이 과제를 하게 됐지? 무엇을 하고 있지? 내 이 과제를 통해서 어떤 걸 배웠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지를 생각하면서 이 과제를 하게 될 거고 퀄리티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겁니다. 실제 컨설팅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일부를 공개를 했는데 수행평가, 누구는 대충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받고 나는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보고서도 길게 쓰고 발표 자료를 이만큼 썼는데도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전략적으로 잘 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밀의 방법, 그리고 요약 페이지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 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내용 잘 들으셨다면 수행평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앞으로의 수행평가에서 성적도 좋게 받을 수 있고 생기부도
점점 더 완벽해질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스터디 코드의 다른 영상들 찾아보시면 이 학종에 대해서, 생기부에 대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찾아볼 시간도 없고 찾아와도 참 어렵다, 그런 분들은 스터디 코드에서 생기부 컨설팅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